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수북입니다. 채널 수부입니다. 채널 수북.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엠마뉘엘 까레르라는 프랑스 작가의 적이라는 책입니다. 적. 실화예요. 실화 기반이에요. 93년도 1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한다고 믿어져 왔던 장클로드 로망이라는 의사가 자신의 일가족과, 그러니까 부인과 자식 2명과 그리고 자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기도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 사람은 보건기구에서 일한 적도 없고 의사 면허를 딴 적도 없고 의과대학을 잘 졸업한 적도 없어. 그쵸. 십수년간 모든 사람들을 속였어. 부모님까지. 모두를 다 속였어. 모두를. 이건 소설은 아니죠? 소설이라고 보긴 힘들죠. 그쵸. 네. 그렇다고 논픽션이라고 엄정하게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맞습니다. 쓰는 사람의 입장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쓰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엠마뉘엘 까레르라는 프랑스 작가는 파리에서 출생한 1958년생 작가고요. 아까 방금 안평이 말했듯이 이렇게 소설적인 면과 현실 사이를 굉장히 오가면서 촘촘하게 엮어쓰는 기술이 되게 탁월한 작가라고 해요. 28살의 나이에 가장 최초로 발표했던 포스염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굉장히 저널리즘적인 쓰기를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몽상을 뭔가 넘나드는 그런 글쓰기를 보여주는 작가죠. 그렇군요.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저널리즘적 글쓰기와 미국 쪽에서 사랑받는 글쓰기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썼다가 미국에서는 되게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건조하지 않다. 혹은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서술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자신의 시점과.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사람이 실화 기반이니까 그 장클로드 로망이 감옥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뭐 하나요?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적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2015년 풀려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죠 또. 그랬더니 아직도 감옥에 있고 6월경에 이제 풀려날 예정이래요. 뭔가 이렇게 추가됐나 봐요, 형량 같은 게. 가석방을 최대한으로 받으면은 2015년 나온다는 거였어. 아, 그렇구나. 못 받았나 보다. 사실 그 인물에 정말 내면 깊이 들어가서 그가 대체 어떤 동기로 이렇게 수많은 거짓말들을 내화하면서 살아왔을까, 이거를 궁금해하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에 이입하면서 그쵸. 밖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왜 그렇게 많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죽였는가. 그쵸.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임마누엘 까레르는 어떤 그 일종의 링크를 찾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클로드 로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프랑스 신문들이 당시에 엄청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줄의 글귀 때문에 이걸 시작했대요. 그것은 그는 혼자서 쥐라의 숲들을 헤매 다니곤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시작해서 거짓말 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지점에서 회사를 이제 간다고 말하고 맞아요. 숲을 가서 헤맨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에 대한 서술을 보고 나서 이 작가가 약간 자기의 어떤 부분을 발견한 거지.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맞아. 그래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그랬을까? 그것은 나도 그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서술되진 않지만 그것이 보이는 어떤, 저는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작품의 제목이 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옹기니의 말에 살짝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적이라는 제목은 종교적인 질문을 해결하고자 우연히 읽게 된 성서에서 비롯되었다. 악마를 규정하는 최종적인 의미는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적은 물론 장클로드 로망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평생 적과 대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나 역시 적과 대면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종교적이 아닌 심리적 차원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까레르가 이런 의미로 적을 제목으로 하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뭔가 이 살인자 장클로드 로망을
적 그리스도다 혹은 악마다라고 하기는 매우 쉽지만 사실 임마누엘 까레르는 그 사람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본 거죠. 그 사람을 자체가 악마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맞아. 인간이라는 어떤 것 안에 있는 사실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장클로드 로망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2학년 진급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잖아요. 부모님한테 통과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친구들한테도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다니기 시작한 건데 사실 그 정도의 거짓말은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비난받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거짓말을 향한 동기라는 거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게 뭐 대단한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사기처럼 그런 것보다는 사실 자잘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지금 내가 너무 별로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생각보다 더 커질 때가 있잖아. 맞아. 특히 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막 건너 터진다든지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 같거든 사람들이. 근데 그랬을 때 대부분의 이제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운 좋게도 들통이 나잖아요. 그쵸. 혹은 이제 20살이 넘어가거나.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처럼 장글로드 로망처럼 아주 심각한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나는 화차도 생각났거든요.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그러니까 끝낼 수 없는 거짓말. 이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이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논리적 귀결이 자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맞아. 근데 화차라는 영화이자 그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에도 나오는 여자가 이 거짓말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속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이라는 어떤 거짓말을 계속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서는 이게 거짓말이 안 끝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장글로드 로망의 거짓말도 거짓말로 덮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없는 거야 아무것도. 맞아. 밑에 있는 것은 이미 썩어서 사라졌어. 그래서 이 덮개밖에 없는데 거짓말 자체인 거지. 그래서 슬퍼. 이것을 다 파봤을 때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덮개만 있는 거지. 가짜 의사 로망 밑에는 진짜 장글로드 로망이 없었다라는 서술까지 네, 까레르가 나오거든요. 하게 되는 이유죠. 없는 거죠. 진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끔찍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적이라는 것이 물론 안티라는 말이 이제 갖고 온 거긴 하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의 말미에 이제 장클로드 로망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신을 합리화하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거든요. 맞아. 기독교에 자신을 의탁하면서 기도를 해요. 엄청 열심히. 근데 그러면서 그 종교적인 언어를 빌어와서 구원을 바란다고 해야 되나? 마치 그 영화 미량처럼. 그쵸. 미랑 생각나더라고. 거짓말이야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실 어떤 종교적인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의 그 기원이나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위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읽는 동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 치를 떨거든요. 나중에 임마누엘 까레르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위치,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위치에 놓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떴는데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종교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얼마나 인간을 허위에 넣을 수 있는지, 허위에 위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제일 위선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주중에 죄를 짓고 열심히 죄를 짓고 주말에 가서 기도하고 끝내는 거. 그쵸. 내 탓이오. 그 말로 그냥 가름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사실 종교라는 것은 사는 동안에 주중에도 계속 그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뭔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안티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계속 안티에 있다가 주말에는 회개받고. 하지만 그 역시도 안티에 있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하에 있는 거죠.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들,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관심을 있는 분들도 읽으셨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뭐 범죄에 관심 있는 사람, 뭐 추리물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독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사실 범죄나 추리물을 많이 읽지 않는 편인데도 이런 소설,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말이나 감상이 많이 들어간
그래서 독자가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설 또는 작품은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까레르가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장 최근에 까레르의 작품으로 출간된 왕국이라는 작품은 실제로 기독교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소설도 그 작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션이 다 거짓말이야. 진짜 끔찍하다. 직업이 거짓말이었고. 아, 직업. 근데 출근한다고 가가지고 그냥 파주의 숲을 돌아다니고 도서관 투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무섭지 않니? 참 힘들 것 같아. 이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주었던 애정 같은 것이 근데 사실 내가 애정을 준다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해서 주는 거지 출판사에 다니는 션을 되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들이 허위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 것 같아. 맞아. 어쨌든 나와 대화하고 나와 무언가 나눈 사람은 존재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감싸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맞아. 진실과 거짓의 그런 경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평의 진짜는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안평의 거짓은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나 그거를 칼같이 예를 들면 안평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짠가 가짠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는 외향적일 수 있고 언제는 혼자 있고 싶을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다면적인 그런 정체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실과 거짓으로만 나눌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찌됐든 장클로드 로망이 의과대학을 다닌 건 사실이잖아요. 의과대학을 나온 건 사실이고 의학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독학을 해가지고 의학 관련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연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사람을 가짜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럼요, 가짜죠. 아, 가짜인가? 선생님 진정하세요, 가짜죠. 거짓말을 심각하겠잖아요. 그죠? 심각했죠. 채널 수북 오늘 션이랑 함께 안 해서 좀 못해서 아쉽지만 네. 다음에 션이랑은 다른 콘텐츠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수북의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또 만나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 감기 안녕. 조심하세요.